인생을 살다 보면 운명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운명이 일부러 섬뜩할 정도로 분명하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때로는 소리 높여 외치는 듯한 순간들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분명한 신호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관계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주는 경고를 무시한 채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활력을 앗아가고 감정적 소모를 일으키며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하고 가장 슬프게는 자신의 본질과의 연결고리를 잃게 만드는 관계에 얽매이게 됩니다. 개인 성장 분야의 저명한 인물 중 한 명은 인간 관계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통을 가져다주는 관계를 끊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까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발전을 돕지 않고 정신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그토록 완강하게 붙잡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연결고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특정한 관계를 끌어당기는데 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관계가 개인의 내면의 상처와 뿌리 깊은 신념에 어떤 식으로든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고통스러운 관계에 있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와 같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아직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치유되어야 할 측면들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솔직하게 정말로 이 관계를 계속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질 완벽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불행을 알리는 가장 분명한 방법 중 하나는 감정적 소모입니다. 특정 사람과의 대화나 교류 후에 당신이 텅 빈 느낌, 의욕 상실, 심지어 이유 없는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가 발현된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그 관계가 당신의 행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작가는 자신과의 조화로운 상태는 내면의 평화로 느껴지며 건강한 관계는 바로 그러한 느낌, 즉 가벼움, 자연스러움, 불필요한 긴장감의 부재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러한 관계에서는 끊임없이 경계하거나 마치 깨진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으로 하여금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예상치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용기를 필요로 할 수도 있지만 확실히 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반복되는 실패 시나리오는 단순한 불운이나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애써 무시해왔던 우리 인격의 깊숙이 숨겨진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끈질긴 요청입니다. 이제 우리를 실망의 악순환 속에 가두는 우리 자신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볼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버려지고 혼자가 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더 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은밀한 감정에 시달리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세요. 이러한 질문들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자신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깊은 신념과 어긋날 때 발생하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부조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데도 뭔가 미묘하게 잘못되었다는 설명하기 힘든 내면의 불일치 감정이죠. 분명히 당신은 그러한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 띄는 의견 차이가 없는 사람과 함께 있지만 내면에는 불안과 소외감이 커져가는 것이죠. 이는 다가오는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이자 믿을 수 있는 조언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스러운 집착을 진정한 사랑으로 착각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깊고 무조건적인 연결 때문에 관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그 사람이 우리 삶에서 사라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달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절박한 필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완전성을 느끼기 위해 그 사람의 존재에 고통스럽게 의존하지 않고도 의식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 사람 없이 사는 것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공포에 휩싸이고 그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빛을 잃을 것 같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압도적인 공포일까요? 인생의 미로 속에서 루이스 헤이의 지혜가 한 줄기 빛처럼 우리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종종 아직 치유되지 않은 우리 자신의 상처를 반영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정신적 외상, 가장 은밀한 콤플렉스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치유를 촉진하기는커녕 우리의 고통을 악화시키는 관계를 영속화하는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지 자문하기 전에 자신에게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관계는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어쩌면 이 관계는 우리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관계는 치유될 시간을 기다려온 오래된 버려짐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정으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를 개인 성장의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우리의 불쾌한 감정에 대해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게 허용할 의향이 있는 것과 우리가 자신 안에서 치유할 의향이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요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는 노련한 플레이어처럼 두려움, 죄책감, 혼란이라는 모든 카드를 꺼내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애착보다 자신에 대한 사랑을 우선시할 때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의심이 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가능성의 소용돌이로 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는 온갖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되풀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문제를 과장하고 있고 어쩌면 문제의 근원이 우리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다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의 안개 속에서 진실의 빛이 솟아오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반복적으로 당신을 무가치하고 혼란스럽고 텅 비어 있거나 끊임없이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면 떠나기 위한 변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용기, 자신에게 나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힘입니다. 통찰력 있는 루이스 헤이가 주장했듯이 낡은 관계를 버리는 것은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와 긍정적인 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원칙은 낭만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정, 사회생활, 직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거나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관계는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변명하거나 그 관계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지 않고 억압한다고 느낀다면 이는 행동을 취해야 할 신호입니다. 우주는 불편함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고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감정은 우리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행복에 반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느낍니다. 놓아주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기가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 공허함,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대신 내면의 평화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관계, 진실한 경험, 자신과의 연결을 얻습니다. 작별 인사가 항상 분노나 이기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길이 갈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때로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장이 끝났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우리가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한 생각을 이미 품고 있지만 작은 희망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속삭일 때 우리의 잠재의식이 내면의 저항을 통해, 즉 우리를 괴롭히는 정신적 투쟁을 통해 우리와 대화한다고 통찰력 있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냉혹한 진실은 진정한 인격 성장은 끊임없는 싸움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 발전은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쑤시는 고통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든 관계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함께 역경을 극복하는 것과 마음속으로 이미 금이 간 관계를 유지하려는 헛된 시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불화의 징후는 당신이 그것들을 알아차릴 용기를 낼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만남에 대한 즐거운 기대감의 부재, 매번 대화 후에 어깨를 짓누르는 감정적 무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자신을 설득하면서 애써 무시하는 가슴 아픈 순간들. 반면에 마음은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관계에 머무는 것이 소모적인 일상적인 싸움으로 변합니다. 마치 모든 만남이 활력을 앗아가는 것처럼, 마치 이미 고갈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묵묵히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힘이 솟아오르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이나 깊은 친밀감으로 묶인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연결에 해당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당신에게 고통을 준다면 자신에게 다가가서 핵심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내 인격의 어떤 부분이 이 경험에 반영되어 있는가?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능력을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는 오래된 정신적 상처, 스스로 충족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욕구, 아니면 당신의 의식에서 벗어나는 파괴적인 행동 패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세계관을 받아들일 때 현실은 변모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의 희생자로 느껴지지 않고 모든 일에서 숨겨진 의미와 성장의 기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개인의 힘을 되찾으면서 당신은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사람이 특정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삶에 영원히 머물면서 충실한 동반자이자 지원군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여정의 특정 단계에서만 당신과 동행하며 그들의 독특한 경험과 관점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랑의 진정한 본질을 밝혀주고 무조건적인 수용과 지원을 가르쳐줍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어 치유와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모두 우리 삶에 특정한 사명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것이죠. 관계가 그 역할을 다했을 때 삶은 종종 미묘하고 때로는 끈질기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 특정 단계의 끝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지적했듯이 진정한 위험은 외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당신의 개성을 억압하고 당신의 발전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에 있습니다.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그 지속 기간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 여정에서 그 관계가 가졌던 의미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당신 옆에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을 정서적으로 채워주지 못하고 필요한 지원과 이해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은 며칠 만에 당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지평을 열고 변화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영혼은 달력으로 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상호 존중, 신뢰,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연결을 인식합니다. 개인 성장은 낡은 것을 버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매달리고 이미 그 기능을 다한 것에 매달린다면 새로운 경험으로 당신의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마치 자연이 그 주기를 따르는 것처럼 나무는 굴욕감 때문에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봄에 부활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통과 후회에서가 아니라 지혜와 이해에서 말이죠. 그것이 당신의 더 나은 성장과 번영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와 헤어지는 것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앞에 틈새, 알려지지 않은 지평선, 다가오는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 사이에 고통스러운 일시 중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공백이 아니라 비옥한 밭, 처녀 캔버스, 다가오는 업적의 전조입니다. 우리가 운명을 신뢰할 용기가 있을 때, 명확한 답 없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때, 삶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상합니다. 우리 길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고 흥미진진한 전망이 열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자신에 대한 사랑에 이끌린 모든 행동이 운명의 호의를 끌어당긴다고 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질문은 특정 결정이 얼마나 쉬운가가 아니라 그럴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빛을 가리는 관계에 매달릴 가치가 있는가? 피할 수 없는 변화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직관의 목소리를 잠재울 가치가 있는가? 과거를 놓아주는 것과 관련된 일시적인 불편함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발전을 저해할 가치가 있는가? 운명의 징조에 저항하는 대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위장된 선물이죠. 모든 징조는 우리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으로 향하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삶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벌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목적은 더 이상 우리를 지탱하지 않는 짐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족쇄로부터, 더 이상 우리 영혼과 공명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 이 운명적인 선택은 우리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적절한 시기는 나중이 아니라 상황이 위기에 도달했을 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적인 행동을 미루면 미룰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벼운 불편함으로만 인식되는 징조가 내일은 우리가 그토록 완강하게 도망쳐 온 것에 맞서도록 강요하는 본격적인 위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찰나적인 그림자, 어색한 대화, 우리가 눈을 감고 싶어하는 작은 불쾌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싹이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필연적으로 본격적인 갈등과 고통스러운 시험으로 변할 것입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 더 이상 우리 영혼과 공명하지 않는다는 직관적인 이해, 즉 지속적인 부조화의 느낌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촉구하는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이자 성장을 간구하는 우리의 깊은 자아입니다. 그러나 종종 두려움이 이 조용한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불편함에 계속 대처할 수 있다고, 시간이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설득합니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이죠. 우리는 관계가 그 역할을 다한 순간을 틀림없이 느낍니다. 그것은 과거의 열정이 사라지고 전에 충만했던 곳에 공허함이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움을 잃고 웃음은 드물어지고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라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페이지를 넘길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신호입니다. 헤어짐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지적했듯이 자신에 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길을 존중하고 더 나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러나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비우기 전에는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시간이 낭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내린 선택을 후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았고 배웠고 얻은 경험 덕분에 성장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자신을 부담하지 않고 과거의 경의를 표하는 방법입니다. 종종 우리는 상황이나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속으로 더 이상 만족스럽거나 유익하지 않다고 느낄 때 마음속으로 소중한 것을 놓아주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지적했듯이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목소리, 즉 직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잠재의식은 관계에서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개성을 낮추고 진정한 자신을 숨겨야 하는 것처럼 작은 느낌을 받기 시작할 때 불편함을 알립니다. 모든 대화가 힘든 의무가 되고 평온함이 불안과 걱정으로 대체될 때 어떤 내면의 부분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마음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말이죠. 문제는 이러한 불안한 신호를 알아차리기를 꺼리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는 것은 행동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얼마나 자주 변명을 해왔습니까? 얼마나 자주 가혹한 현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눈을 감고 환상의 세계에서 살기를 택했습니까? 우리는 행복했던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순간에 대한 기억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이러한 과거의 조각을 이미 그 역할을 다한 것을 유지하기 위한 농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변형이 일어날 때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 즉 사라져가는 기억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반면에 건강한 관계는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공간을 창출하며 그곳에서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면을 쓰는 것,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것, 내부의 폭풍이 몰아칠 때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진정한 감정을 숨겨야 할 필요성을 얼마나 자주 느꼈습니까? 숨을 곳을 강요하는 환경에서는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은 당신을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당신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면 외로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이전처럼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당신의 두려움은 과장되었을 수 있다는 교활한 생각을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에 굴복하지 마세요. 우리가 과거에 매달리는 진정한 이유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하고
그 존재 없이는 정체성을 잃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이 놓아줄 용기를 낸다면 당신의 삶은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경험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본질에 더 부합하는, 더 의미 있고 더 진실한 무언가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구식 버전의 당신에게로 다시 끌어내리는 사람들로 자신을 계속 둘러싸고 있다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하고 우리의 열망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열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기심의 표현이 아니라 진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지적했듯이 당신이 진실에 충실할 때 더 진실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길을 알려주며 우리가 미소 뒤에 숨기려고 애쓸 때조차 당신과 함께하는 슬픔 속에서, 겉으로는 조용한 저녁 후에도 밀려오는 피로 속에서, 당신이 아직 볼 수 없지만 당신의 영혼이 이미 예감하고 있는 더 큰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면의 목소리 속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삶은 볼륨을 높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진실을 계속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우리를 놓습니다. 불편함은 참을 수 없게 되고 전에는 주저없이 견뎌냈던 것이 이제 가슴에 무거운 돌처럼 짓누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 그러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만 열립니다. 계속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더 이상 우리 본질과 공명하지 않는 길을 계속 가거나 용기를 내어 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려움 속에서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싸움의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지만 원하는 결과가 여전히 오지 않는다면 운명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어려움에서 도망치라는 촉구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소진했지만 당신의 영혼이 여전히 해방을 갈망한 후에 태어난 현명한 결정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결코 사랑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당신을 기쁨과 에너지로 채워주기를 멈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길을 존중하는 행위이며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것은 과도한 노력 없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할 필요 없이 저절로 올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억제하는 것을 손실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불안한 신호, 내면의 속삭임, 몸의 뻣뻣함, 억누를 수 없는 직관을 알아차린다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멈출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진실은 숨길 수 없고 당신의 에너지에 나타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자신을 선택하고 당신과 더 이상 공명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진정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위한 문을 열 것이라고 믿을 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의 끝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아는 저항하고 마음은 변명을 찾고 마음은 의심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놓아주는 것은 결말이 아니라 전환일 뿐이고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자신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이 단계를 거친다면 당신 앞에는 자신과 조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신호가 귀청이 찢어지는 외침의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느낌으로 옵니다. 이전에 진심으로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 갑자기 공허함과 소진의 느낌으로 바뀌었을 때, 과거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사건보다 더 무거워지기 시작할 때, 지나가는 매일매일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발생합니다. 바로 이것이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추가 설명이나 변명이 필요하지 않고 내면의 불편함을 계속 완강하게 숨기고 마음속으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변화를 헛되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이기심의 표현이 아니라 성숙하고 형성된 인격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나는 나를 고양시키고 나의 의식의 지평을 넓히고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영감을 주는 그런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빛을 흐리게 하고 당신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당신을 당신의 진정한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 과거를 놓아주기로 대담하게 결정할 때 진정으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찾고 활력을 회복하고 당신의 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움을 느끼고 당신의 마음은 맑아집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져 온 무거운 감정적 짐은 서서히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놓아주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한 가지 간단한 진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짐의 고통은 항상 일시적이지만 당신이 더 이상 있어야 할 곳에 머무르는 고통은 영원히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